6월 17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의 이 인사 참사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런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결국 쇄신 개혁의 마지막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로 송원석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당대표로 누가 또 출마를 할 것이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또 저 이재명 정권을 이제 기회가 온다면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당 전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 똘똘 뭉칠 수 있어야 하고, 뭉치는 데는 이 개혁,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와 정청래의 대결입니다. 당권은. 박찬대는 이재명의 코딱지를 파주던 박찬대, 정청래는 박찬대 못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재명의 가장 구린 곳이었죠. 이재명의 방탄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그것도 전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게 거의 제정신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재명 방탄에, 이재명이 저지른 혐의, 이 범죄 혐의들이 워낙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들이어서 명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청래도 법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 사법부까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법부를 협박하는 이런 짓거리를 통해서 이재명 방탄을 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친명이다라고 하는 정청래와 박찬대가 지금까지는 이재명 방탄에 손잡고 가장 앞장섰던 이 두 사람이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묘한 분위기죠. 민주당은 벌써부터 사실은 1, 2주일 전부터 쪼개지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들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쪼개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박찬대가 정청래를 공격하는 쪽이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박찬대에 비해서 정치 경력도 길고, 정청래는 기존의 지지층을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박찬대는 소위 새로운 개딸들, 새로운 신친명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개딸들을 중심으로 박찬대를 더 지지를 한다. 개딸들을 중심으로는 정청래가 배신할지 모른다, 자기 정치를 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정청래에 대한 공격이 커지고 있고 거세지고 있고, 박찬대를 추대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박찬대 출마 촉구 연판장이 돌고 있고 이런 식이고, 이제 정청래 쪽에서는 여기에 반발을 해서 양문석 같은, 양문석이 나서서 정청래는 이제 우리도 동지도 아니고 아예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정치인 이런 취급을 하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청래가 좀 앞설 것이다, 이 인지도도 높고 정청래가 앞설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헌 당규도 개정을 해서 권리 당원들의 이 지분이 가장 큽니다. 이 당대표 경선에서 56%로 높여놨죠, 권리 당원들. 그래서 개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청래가 약간의 우세한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 박찬대로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게 정청래든 박찬대든 모두 이게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이 있어서 이제 이재명의 쫄병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주당 저 집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사실은 이재명의 모두 이 수하로 쫄병들로 이렇게 결집이 되는, 우리 헌정사에 거의 처음 있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재명이 당을 완전히 이재명 독재당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재명이 어느 쪽으로 설 것이냐, 이재명이 박찬대 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마 이 둘을 모두를 관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가 이재명의 지금 쫄병이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둘이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는 자신이 장악을 했고, 이제 국회를 통해서 사법부만 장악하게 된다면 이재명 독재, 이재명 장기 집권 체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재명의 계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박찬대나 정청래나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박찬대 정청래 이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개딸들이 쪼개지고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느냐, 갈등이 있느냐, 이재명이 그 부분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포스터 이재명 뭐 이런 식이라면 새로운 자체적인 발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가진 그런 정치인,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전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위 이재명 독재를 견제해야 하는데, 입법부, 민주당을 비롯해서 행정부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사법부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사법부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사법부도 소위 국회의 협박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대법관 정원하겠다, 대법관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또 이재명 자신의 재판을 줄줄이 중단시키는 이런 결정들이 이미 사법부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상황에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집단,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다른 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삼권을 비롯해서 어디에도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곧 뭐 왕이 되는, 이 독재자가 지금 이미 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정치적으로 설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고, 이재명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돼서 빨리 전당대회를 하겠다, 또 당의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단결해서 당장 지금 이재명 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재명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저 낙마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캐나다로 가는 길에 어제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김민석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의혹이 있지만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호하고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 국무총리가 낙마가 되면 이재명 인사는 기본부터 완전히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발부둥을 칠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이제 그 내용으로나 지금 김민석이 인사청문회에 대하는 태도로나 김민석이 거의 뭐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벌써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러는 이런 태도로 보건대 김민석은 굉장히 버티기 힘들 것이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모든 화력을 김민석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김민석을 통해서 이 이재명, 김민석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런 비리 혐의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전체 지금 국정을 장악을 해서 장기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한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도 열어서 이제 당 지도부도 뽑아야 하는데, 당 지도부 뭐 현재로서는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으로서도 이번에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처음부터 맞서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설 자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사실은 한동훈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 전체 이 주류 쪽에서는
소위 김문수 쪽으로 결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원내대표 경선처럼 3자 대결이 되느냐 아니면 양자 대결이 되느냐 이 구도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당의 단합을 통한 쇄신,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야 할 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곧바로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결집해내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의 주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자, 좀 일정 기간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송원석이 조기 전당대회를 약속을 한 만큼 8월 조기 전당대회가 유력합니다. 8월 조기 전당대회라면 김문수 후보 측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전체적인 국면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또 당의 통합, 또 쇄신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 김문수로의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힙니다. 소위 코딱지 후보냐 방탄 후보냐 이 정청래와 박찬대의 이 대결을 놓고 개딸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이게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가 지금 뭐 이재명 뒷받침을 잘하겠다, 이재명 명령을 잘 따르겠다, 뭐 이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싸움은 이제 인신공격, 물어뜯기 이런 것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좀 더 쇄신, 통합 이쪽에 무게를 싣고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 처음부터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시간을 두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속 쇄신을 이야기하는데 쇄신이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까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재명이 바라는 것입니다. 쇄신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쇄신과 통합을 함께 가야 한다. 라는 게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6월 17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